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은 행정과 정치가 힘을 모아 지역민이 살기 좋은 우리 도시를 위해 바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중앙의 정책과 사업, 예산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 지역 일꾼, 바로 국회의원들의 족적에 관심이 쏠리는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동기매를 지역구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 모시고 21대 국회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을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원님, 민주당 최초 경남권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늘 분주하게 지역과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내년에는 또 총선이고요. 네. 올해는 또 3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연말이신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다 힘드십니다.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또 한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기도 했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정 활동을 또 한 걸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처럼 한 걸음이란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경남과 김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해 양산의 부산 통합론입니다. 김해 지역, 특히 부산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김해 양산의 부산 통합론인데요.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해 양산의 부산 통합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해 양산을 부산으로 통합하자 이런 주장은 갑자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김포를 통합해서 서울 메가 서울로 만들겠다라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주장에 일종의 정치적인 편성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처음에 그 주장이 나왔을 때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은 사실 원래 우리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 분권 차원에서 동남권의 발전을 꾀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울경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다 했죠.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했고 특별의회 연합의 의회를 구성하기까지 해서 그 구체적인 작업까지 다 거쳐놨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경제적으로 부울경을 통합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면은 아마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충분한 지역 발전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침으로써 그 정책이 이제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고요. 일종의 행정통합론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네. 저는 그 행정통합론도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먼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이라든지 공동체적인 통합을 한 이후에 지방 분권 차원에서의 동남권 발전을 꾀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이 오히려 실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산과 김해 지역이란 특정 지역을 부산의 어떤 부속 지역도 아니고 부산을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네.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시민 여론도 뭐 다 부정적으로 해서 지금은 뭐 다 그게 들어갔죠. 예.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법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제가 21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요.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놓고 보면은 건설하는 것은 이제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그 건설을 좀 앞당겨서 이 동남권의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 부산 이 동남권의 도시들 간의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해서 소통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설을 좀 땡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된 것을 땡기기 위해서는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국가 그 제도 중에서 그 예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러한 절차와 그 재정 비용 부담을 네. 염출을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그 대표 발의를 해놓았는데 다행히 또 양산에 또 여당에서도 또 발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면은 여야 간에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역철도가 기능은 이 동남권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현재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울산을 간다든지 김해에서 울산을 간다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 없습니다. 네. 고속도로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광역순환철도가 건설되면은 전철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전철을 운영할 수 있고 창원에서 진영, 김해, 양산, 그다음에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철도에서 또 특히 김해 경전철하고 연결해 가면은 훨씬 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운영비가 또 큰 걸림돌입니다. 네.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으로 이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와는 달리 지방에서 운영비를 대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운영비의 국가적인 보조 이것을 지금 명시를 했고요. 그것을 관철시켜서 사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인구 소멸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금까지보다는 더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비는 원래 이제 한 그 70%까지 30%까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반 철도로 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국가가 네. 건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운영비까지도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부산으로 향한 동력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해도 여러 인프라가 중첩되는 만큼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철도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 참 실패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치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계획했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제2 신항만이라든지 또 동남권에 계획됐던 여러 가지 SOC 이런 것은 변함없이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부산에 오셔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그 차원에서 동남권 광역순환철도 문제도 그 정부에서 또 우리 지방 정부에서 강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해 씨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국가 물류 플랫폼을 통해 김해 중심의 국제 물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 구축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김해가 트라이포트 물류 도시로 최적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지만 워낙 예산과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또 앞으로 물류 도시 김해를 위한 계획은 어떠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국가 스마트 물류 국제 플랫폼이거든요. 그게 현재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해평야 앞에 특히 이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면서 김해시가 같이 이제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사업으로 구상되고 있고 거기에 김해시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인데 네. 사실은 매우 큰 국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반드시 이 사업은 그 성과를 얻어내야 되고요. 그래야 동남권의 발전을 물론이거니와 김해시의 제2의 도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도 그 국제 물류 플랫폼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고 다행히 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으로부터 그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뭐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부울경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총동원이 돼서 이 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근 김해에 국가적으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데요. 의원님께서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기에 기대를 하고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정말 참 우리 김해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다시 2000년 만에 국제도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가락국 시대 2000년 전에 참 찬란했던 그 문화가 다시 세계인의 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초선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제 가야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관심을 갖고 가야 역사 문화 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법이 지금은 7대 고대 문화 복원 관련된 특별법으로 이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잊혀진 제4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락 문화, 가락국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 김해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또 세계 여러 각국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우리 가야 역사의 찬란함을 알림으로써 우리 김해의 많은 문화관광적인 요소를 알림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리 김해 시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경상남도 전체 도민들께서도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벌써부터 가야고분군에 포함된 이 7곳 고분군에 네. 관광객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김해 대성동 고분군만의 정비 계획 또는 홍보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고분군 중에서 대성동 고분군은 나름대로의 정비와 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역사문화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유산을 더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관람의 어떤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네. 또 보존의 방법을 좀 더 높인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 관리에 철저한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고분군이 경북과 경남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에 경북 고령과 김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해법을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7군데 아닙니까? 네. 고분군이. 그런데 수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이 또 5군데거든요. 예. 네. 5군데고 또 가장 또 찬란하게 발전했던 나라가 또 가락국입니다. 네. 금강가야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 욕심은 김해시에 그 문화유산 관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또 그래서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고 네. 그래서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서 그 문화유산 관리센터를 김해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김해시만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의 또 차원에서 균형 있게 또 바라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5군데고 경북에 1군데 그리고 이제 전북에 1군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광역시도가 아마 경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또 균형 발전적인 측면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저희 욕심은 우리 김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께서 내년 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김해 시민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실 텐데요.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김해 청사진을 한번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민홍철이가 잘했다 이런 한마디 듣는 거죠. 네, 뭐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다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네. 그런 말씀 듣는 게 이제 가장 저로서는 아주 꿈이고요. 또 이제 우리 김해가 50만 이상의 도시의 반열로 올라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네. 그리고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대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가 국제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국제 물류 플랫폼 이 사업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그 실천이 돼서 성과 있게 만들어져서 우리 김해의 미래가 100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내년에 도래하기를 저도 소망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안팎으로 중요한 사업과 정책이 김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한 방향으로 내년에도 무사히 실현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